혹시 주민센터에 가면 도장 찍고 서류 떼는 곳으로만 알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실은 그곳이야말로 60대 이상을 위한 혜택의 보물창고랍니다. 매달 32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지원, 건강 서비스, 주거 지원까지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시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놓치고 계세요. 오늘은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7가지 혜택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라도 놓치면 연간 수백만 원을 손해보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이런 복지 정보들을 바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이 정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 전문 상담사 김지연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먼저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지난달에 상담해드린 67세 박행복 어머님 말씀입니다. 이분은 혼자 사시면서 생활비가 많이 부족하셨는데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일하기에는 나이도 있고 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하시고 나서 매달 32만 원을 받게 되셨거든요. 처음에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돈 있는 사람들만 못 받는다고 들어서 본인은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신청해보니 딱 기준에 맞으셔서 바로 승인이 나왔어요. 지금은 그 돈으로 생활비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가끔 손자들한테 용돈도 주실 수 있게 되셨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72세 이춘배 어르신인데요. 집에만 계시다 보니 우울하시고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없어서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하시도록 도와드렸는데요. 지금은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계세요. 한 달에 27만 원도 받으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걸 보면서 보람도 느끼신다고 하세요. 무엇보다 규칙적으로 외출하게 되시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어울리게 되어서 건강도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65세 최한심 어머님은 혼자 사시는데 갑자기 몸이 아플까봐 늘 불안해하셨어요. 밤에 혼자 계실 때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드렸더니 지금은 훨씬 안심하고 지내고 계세요. 목에 응급 버튼을 차고 계시는데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연락이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하시다고 하세요. 또 다른 70세 정복지 어르신은 겨울철 난방비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전기료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추워도 보일러를 켜지 못하고 이불만 덮고 계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신 후로는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되셨어요. 연간 30만 원 정도 지원받으시니까 난방비 부담이 많이 줄어드셨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68세 김문아 어르신은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서 많이 심심해하셨어요. 젊을 때는 일만 하시느라 취미 생활을 못 해보셨는데 이제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해드리고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안내해드렸어요. 지금은 서예 교실에 다니시고 가끔 영화도 보시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계세요. 연간 12만 원이지만 그래도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네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주민센터에 이런 혜택들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서류만 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던 거죠. 사실 주민센터는 단순히 행정 업무만 보는 곳이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을 돕는 복지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르신다는 거예요. 또는 알고 계시더라도 신청 방법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혜택들이 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복잡한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놓치고 계실 수 있는 7가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각 혜택별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메모해 두세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작년 통계를 보면 기초연금만 해도 전국에서 600만 명 이상이 받고 계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도 8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는 건 그만큼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농촌이나 외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정보 접근이 어려워서 놓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혜택들이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원 금액도 늘어나고 대상자도 확대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만 해도 몇 년 전에는 2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예정이니까 꾸준히 관심 갖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혜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매달 최대 32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헷갈려 하시는데요.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낸 분들이 받는 거고 기초연금은 나이가 들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제도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으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213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 월 340만 원 정도예요.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대도시 기준으로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기준에 맞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3월에 65세가 되신다면 2월부터 미리 신청하실 수 있는 거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정도예요.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담당 직원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소득이나 재산 조사도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승인이 나면 신청한 달부터 매달 계좌로 입금됩니다.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에요. 만 60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일자리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쓰레기 줍기나 화단 정리 같은 환경 정비 활동도 있고요. 어린이 안전지킴이나 교통정리 같은 안전관리 활동도 있어요.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도우미로 활동하는 것도 있고 급식 보조나 시설 관리 업무도 있습니다. 활동 시간은 보통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이고 주 3일에서 5일 정도 활동하세요. 활동비는 월 27만 원에서 최대 71만 원까지 다양해요. 어떤 활동을 하시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단순한 환경 정비 활동은 27만 원 정도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활동은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요. 보통 1월에서 2월 사이에 다음 연도 참가자를 모집해요. 지원서를 작성하시고 간단한 면접을 보시면 되는데요. 면접이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고 어떤 활동을 원하시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정도만 확인하는 거예요. 선발되시면 활동 전에 간단한 교육도 받으시고 안전장비나 활동복도 지급받으세요. 이 사업의 좋은 점은 돈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만 계시지 않고 외출하시게 되니까 우울감도 줄어들고 다른 분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도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보람도 느끼실 수 있고요.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이 가장 만족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점들이에요. 단순히 용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활력을 되찾으신다고 하세요. 특히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하게 지내시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리해서 활동하시다가 다치시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활동 중에는 안전수칙을 꼭 지키시고 몸이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쉬거나 그만두실 수 있어요. 담당자들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신청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의 경우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시면 각각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부부 합산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도 혼자 받는 것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꼭 둘 다 신청하세요.
또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노인 일자리의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활동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체력적으로 힘든 일은 피하시고 본인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활동 장소도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매일 다녀야 하는 일이니까 교통편도 미리 확인해 보시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혜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건강 관련 서비스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안내해드려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가건강검진이에요. 만 40세 이상이시면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해드리고 가까운 검진기관도 안내해드립니다. 검진 항목도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66세 이상이시면 인지기능장애 검사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또 만 65세 이상이시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접종받으시면 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 서비스도 정말 중요해요.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있거든요. 인지선별 검사부터 시작해서 치매 진단 검사비 지원 치매 환자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해드려요. 치매 안심센터는 각 구청이나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연계해드릴 수 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있어요. 간호사나 의사가 직접 집으로 와서 혈압이나 혈당을 재드리고 건강 상담도 해드리는 서비스예요. 이런 서비스들은 모두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주거지원 서비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거비 부담이 커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민센터에서는 다양한 주거지원 제도를 안내해드려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시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신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하시거나 주민센터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전세임대 지원도 있는데요. 기존에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는 제도예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이자도 연 1%에서 2% 정도로 아주 저렴해요. 그리고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도 있어요. 집이 너무 오래되어서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화장실이나 주방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시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 바우처도 중요한 혜택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시면 연간 22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여름에는 냉방비 지원도 있고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고 승인되면 국민행복카드나 현금으로 지원받으세요. 또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해드리거나 손잡이를 달아드리는 서비스예요.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 경보기 설치나 전기 안전점검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신청하시면 전문업체에서 직접 와서 작업해드려요. 주거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대주택 관련 혜택이에요.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비나 난방비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바우처라고 해서 월세 지원도 있는데요. 소득 기준에 맞으시면 매달 일정 금액을 임대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혜택들은 대부분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어서 모든 분이 받을 수는 없지만 기준에 맞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본인이 기준에 맞는지 확실하지 않으시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서비스와 주거 지원 관련해서 추가로 알려드릴 것들이 있어요. 건강검진의 경우 검진 결과에 따라 사후 관리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발견되면 지속적인 관리를 도와드리고요.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도 있어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 구강검진도 중요한데 65세 이상은 치과 검진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치료가 필요하면 임플란트나 틀니 지원 사업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주거 지원의 경우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추가 혜택들이 있어요. 서울의 경우 고령자 주택 개조 지원이 특히 잘 되어 있고요. 경기도는 농어촌 지역 주택 개보수에 더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집 앞 계단에 난간을 설치하거나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드리는 것도 가능하니까 꼭 문의해 보세요. 5번째와 6번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5번째는 복지급여와 바우처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매달 현금으로 지원되는 거고 의료급여는 병원비를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주거급여는 월세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급여는 자녀나 손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드려요. 신청 기준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인 경우예요. 구체적인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예요. 차상 위계층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도 있어요. 의료비 지원이나 자활근로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해드립니다. 긴급복지 지원도 정말 중요한 제도예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거거든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하시면 3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드리니까 정말 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문화누리카드는 소득이 낮은 분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시면 연간 12만 원의 포인트가 충전된 카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카드로 영화 관람이나 공연 관람 도서 구입 등을 하실 수 있어요. 국내 여행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문화 콘텐츠 이용료로도 쓸 수 있어요. 신청은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고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또 통신요금 감면도 중요한 혜택 중 하나예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시면 휴대폰 요금을 월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인터넷 요금도 월 2만 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고요. 신청은 각 통신사 대리점에서 하시면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전기요금 할인도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1만 6천 원, 차상위계층은 월 8천 원 정도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시면 되고 주민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으실 수 있어요. 6번째는 평생교육과 여가 프로그램입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해요.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카카오톡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검색, 온라인 쇼핑 방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쳐드려요. 컴퓨터 교육도 있고 디지털 기기 활용법도 배우실 수 있어요.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 프로그램부터 건강체조, 실버댄스까지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취미활동 프로그램도 정말 많아요. 서예 교실, 그림 교실, 노래 교실 등이 있고요. 원예 치료나 미술 치료 같은 프로그램도 있어서 정서적인 도움도 받으실 수 있어요. 요리 교실도 인기가 많은데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돼요. 영양가 있는 간단한 요리법을 배우실 수 있거든요. 언어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요. 영어 회화나 중국어, 일본어 같은 외국어를 배우실 수 있고요. 한글 교실도 있어서 글을 잘 못 읽으시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의 장점은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혼자 지내시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경로당 이용 안내도 주민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경로당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이용 시간은 언제인지 등을 자세히 알려드려요. 경로당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아보세요. 프로그램 신청은 보통 분기별로 받는데요.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많아서 대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개설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심 갖고 확인해 보세요. 복지급여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복지급여 중에서 의료급여는 정말 중요한 혜택이에요.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시면 거의 무료로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입원비는 물론이고 외래 진료비 약값까지 대부분 지원돼요. 또 건강보험료도 면제되시고 장기요양보험료도 면제받으실 수 있어요. 문화누리카드는 사용처가 정말 다양해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실 수도 있고 서점에서 책을 사실 수도 있어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로도 쓸 수 있고 공연 관람료로도 사용 가능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문화상품을 구매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국내 여행을 가실 때 숙박비나 여행상품 구매비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최근에는 온라인 프로그램도 많이 늘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화상 강의들이 있거든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만 있으면 언제든지 수강하실 수 있어요. 건강 관련 강좌도 인기가 많은데 치매 예방 운동이나 만성질환 관리법 같은 것들을 배우실 수 있어요. 마지막 7번째 혜택과 함께 전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7번째는 돌봄과 안전 서비스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안전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요.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목에 차는 응급 버튼을 드리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관제센터로 연결돼요. 관제센터에서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미리 등록해 두신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연락을 드려요.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요. 월 이용료는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인데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생활안전 순찰 서비스도 있어요. 정기적으로 집에 안부를 확인하러 오시는 서비스인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해서 건강 상태는 어떤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드려요. 혹시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면 직접 와서 확인해보기도 하고요. 방문 돌봄 서비스도 정말 유용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가사 지원이나 개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거예요. 청소나 빨래, 요리 등의 가사 일을 도와드리고요. 목욕이나 식사 보조 같은 개인 돌봄도 해드려요. 이용 시간과 횟수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요. 치매 안심센터와 연계한 서비스도 중요해요. 치매 환자나 치매 의심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인지훈련 프로그램이나 가족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때를 대비한 배회감지기 서비스도 제공해드려요. GPS가 내장된 작은 기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시면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서 안전해요. 반찬 배달 서비스도 있는 지역이 많아요. 혼자 사시면서 요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 2회에서 3회 정도 영양가 있는 반찬을 배달해드리는 서비스예요. 비용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인데 소득 수준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이제 이 모든 혜택들을 어떻게 신청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주민센터에 가시는 거예요.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준비하시고 가세요. 혹시 다른 서류가 필요하면 담당 직원이 알려드릴 거예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먼저 민원실이나 복지 상담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60세 이상인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담당 직원이 자세히 상담해드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드릴 거예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신청하실 수도 있으니까 시간 여유를 두고 가시는 게 좋아요. 혹시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가기 어려우시면 가족이 대신 상담받을 수도 있어요.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굳이 온라인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서 도움받으세요.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소득이나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나중에 확인 과정에서 틀린 게 발견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둘째,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 셋째, 신청 후에는 결과를 기다리세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마지막으로 혜택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시고요. 거주지가 바뀌거나 가족 상황이 바뀌어도 신고하셔야 해요. 이런 변화를 신고하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될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7가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혜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두 가지만 받으셔도 연간 수백만 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할 때 자주 하시는 실수들과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소득 신고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은행 이자나 임대료 같은 소득도 모두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소득이 발견되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어요. 둘째, 가족관계 변화가 생기면 즉시 신고하세요. 자녀가 결혼하거나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경우 등은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셋째, 주소 변경도 빼먹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이사를 가시면 새로운 주민센터에서 계속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면서 노인 일자리에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화누리카드도 받으시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받지 마시고 해당되는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준비할 때는 복사본을 여러 부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 혜택을 신청하다 보면 같은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복지 정보, 꼭 필요한 생활 혜택들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번 제도들이 바뀌니 구독을 눌러주시면 실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놓치면 정말 아쉬운 정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